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최영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3박 5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지난 23일 저녁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2일 새벽 백악관에서 열린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정상회담에서 대화 외교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구축, 반도체 배터리 등 신산업 분야 공급망 협력 강화 등에 합의했는데요. 코로나19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응해 나가는데 한미동맹의 역할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 특히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미 경제동맹이 한층 강화된 것으로 평가되는데요. 아무쪼록 우리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한미 정상회담이었길 바랍니다. 자, 이번 한미동맹에서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 해제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이 온전히 회복됐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인지 일부 이슈 인터뷰에서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요. 2부는 슬기로운 OTT 생활 준비되어 있습니다. 최근 OTT 시장은 물론 극장가까지 휩쓴 애니메이션이 있습니다. 귀멸의 칼날이란 제목인데요.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시지만 국내에서만 200만 관객을 돌파했다고 하는군요. 관련 내용 살펴보죠. YTN 뉴스 FM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1부는 생활 속 이슈들을 속속들이 들어보는 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자, 1979년 이후 40년이 넘게 이어져온 한미 양국의 미사일 지침이 해제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미사일 주권이 온전히 회복되면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건데요. 자, 이번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그동안 미사일 개발이 어려웠던 거야? 미국의 허락받고 미사일 개발을 했었던 건가?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지침이었는지, 앞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저 대표님 죄송합니다만 한미 정상회담 기자회견장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말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리 두 사람은 연합방위 태세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전시작전권 전환을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쁜 마음으로 미사일 지침 종료 사실을 전합니다. 네. 우리나라에 미사일 주권이 없었던 거 이거 뭐 저만 몰랐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 전 세계에 예. 그 핵 보유국이라고 하는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예. 그 상임이사국들이 주체가 되어서 핵의 통제, 핵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예. 냉전 시대 때는 소련이 중심이 되어서 공산권, 그리고 미국이 중심이 되어서 자유민주권 이렇게 해서 미사일, 탄도미사일이 이제 결국은 핵 무기를 투발할 수 있는 수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안해 왔었어요. 예. 특히나 이제 한국은 뭐 잘 아시다시피 70년대 우리가 이제 북한도 핵 개발 시작했고 우리도 핵 개발을 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죠. 예.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감시, 통제가 있었던 겁니다. 예. 지금 한미 양국에 설정돼 있던 미사일 지침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까? 1979년도에 처음 이 지침이 됐는데 예. 처음에는 이제 사거리를 180km를 넘을 수 없었어요. 예. 왜냐하면 180km를 넘어가면은 주변국인 일본이나 당시는 중공이었죠. 중공을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그것도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예. 그러한 군사적 움직임을 벌일 수 있다 해서 이제 180km로 통제를 하고 예. 탄도중량 500kg으로 통제를 하고 그래서 한국군 독자적인 힘으로 적국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힘을 통제해 왔었죠. 예. 아니 궁금한 게 네. 미국에서 네. 남북 간에 좀 대립을 싫어했던 걸까요? 왜 이런 제안을 둔 겁니까? 이제 핵 개발 때문인데요. 예. 이휘소 박사의 무궁한 꽃이 피었습니다. 뭐 이런 소설도 봤지 않습니까? 예. 실제로 1970년대 북한이 핵 개발 시작했기 때문에 예. 우리 박정희 정부도 핵 개발했었어요. 그리고 핵을 투발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또 탄도미사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 당시 이제 미국이 우리 한국군에게 주었던 나이키라고 하는 미사일이 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인데 이게 덩치가 커서 지대지로도 사용되거든요. 나이키요? 예, 나이키 미사일입니다. 예, 미사일 이름이 나이키인데 예. 그 나이키 미사일을 우리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역설계를 했죠. 예. 이른바 데드카피 뺏긴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백곰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만들었어요. 아. 그걸 이제 미군이 보고 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고 있다. 왜냐 한국이 지금 핵 개발하고 있는 움직임 이미 정보 당국이 알고 있고 예. 그리고 탄도미사일까지 지금 만들어 버렸으니까 가만두면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예. 나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런 거 스탑을 하라. 예. 라는 편지를 보냈고 그게 이제 시발이 되어서 한미 미사일 지침이 시작된 겁니다. 예. 굉장히 좀 비밀리에 진행이 됐었던 거죠, 당시에. 아, 그렇죠. 예. 예. 굉장히 비밀리에 진행이 되었고, 예. 그러다가 이제 한미 미사일 지침의 그 요점은 그렇게 역설계하지 말고 우리가 예. 기술을 전달을 해줄 테니까 우리하고 같이 기술을 서로 공유해가면서 하자. 예. 왜냐면 이 비밀리에 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 그 대신 선진 미사일 기술을 전해주는 대신 사거리를 180km로 제한하자. 예. 예. 이렇게 된 것이었고, 예. 그것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까지 예. 쭉 이어져 오면서 이제 4차례에 걸친 개정, 그리고 이번에 5번째 개정인 종료를 하게 된 거죠. 예. 뭐 저도 그 군대를 현역으로 제대를 해서 이 미사일 쪽에 네. 관심이 많은데 네. 그 지금 백곰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백곰을 만약에 최전방에서 발사하게 된다면 뭐 북한의 전역에 타격을 줄 수 있는 그런 미사일이었습니까? 백곰은 이제 당시 사거리가 예. 200km가 안 됐어요. 200km가 안 됐다. 예. 네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휴전선에서 평양까지 한 160km 되는데 예, 예. 그 정도 전략 무기를 휴전선 근처에 배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평양 이남의 전략적인 그 부분을 타격할 수 있는 예. 이제 그런 능력이 되었고 그래서 최초의 미국이 우리에게 그 나이키 미사일을 비롯한 이 탄도 미사일 기술을 전달해줄 때 예, 예. 180km로 한 게 휴전선에서 쏘면 평양 때릴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어마어마한 전략 무기를 휴전선에 배치한다. 배치할 수가 없으니까. 포사격권 거리에 배치한다.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예. 그러면 결국 그런 것들은 이제 서울 이남선 이런 곳에 배치되는 것이 상식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평양 때릴 수 없죠. 예. 그런 것에 즉 한국이 독자적으로 평양 공격하지 마라. 예, 라는 예. 거였습니다. 아, 그랬군요. 자, 그러면 이번에 그 미사일 그 협의가 좀 해제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제한이? 네, 예. 그러면 북한에서 탄도미사일 쏘면서 테스트할 때 네. 우리나라는 자체적으로 그 대응할 만한 미사일도 못 만들고 네. 좀 요격도 못 했던 겁니까? 그건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 그동안 4차례에 걸친 개정을 했는데 예, 예. 김대중 대통령 때 첫 번째 개정을 했었어요. 예. 그게 이제 2001년도인데 그때 사거리를 300km로 늘렸습니다. 예, 예. 근데 300km로 늘렸던 거는 주한미군의 임무가 예. 변경이 되면서 우리가 독자적으로 해야 할 임무가 늘어났었어요. 그게 예. 이제 주한미군 10대 임무라는 건데 그러면서 우리가 미국의 MLRS라는 무기를 도입하게 됐어요. 예. 그 54문을 도입하게 됐는데 여기에 에이테킴스라고 미사일이 들어갑니다. 예. 이 에이테킴스 미사일의 사거리가 300km예요. 예. 그래서 미국이 그 에이테킴스를 우리에게 팔려면 미사일 지침을 개정을 해야 되죠. 개정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예. 이제 미국의 그 에이테킴스 미사일을 사기 위해서 300km로 업그레이드를 했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또 2차 개정을 했습니다. 예. 그때는 사거리를 800km로 늘렸어요. 800km 늘리는 대신 탄도 중량을 500km 기준으로 해서 1톤 그리고 이제 그걸 트레이드 오프해서 탄도 중량을 늘리면은 사거리를 줄이고 사거리를 탄도 중량을 줄이고 예. 이렇게 해서 최대 800km로 제한을 했고 예. 그리고 이제 그 문재인 정부 2017년이죠. 문재인 예. 정부 들어와서 그러한 사거리 제한을 없애자. 예. 라고 사거리는 그대로 800km로 가고 예. 탄두 무게를 없애자. 예. 라고 이제 이렇게 되었고 이제 작년에 예. 4차 개정을 통해서 근데 한국은 그 군사 무기는 그대로인데 예. 민간 부분에 있어서 고체 연료 그 로켓도 할 수 있게 하자. 이렇게 됐는데 방금 말씀하신 이제 앵커께서 질문하신 게 북한이 탄도미사일 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없었냐. 예, 예. 그래서 그동안은 우리가 현무2, 현무2A, 현무2B, 현무2C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계속 이제 사거리를 늘려왔었고 예, 예. 우리 사거리 그 비행 기술도 사실은 대단합니다. 예. 북한판 이스칸데르 이래서 아주 이 비정상적인
그 변칙 비행을 하는 그런 탄도미사일이 있는데 예. 그게 바로 우리 현무2 기술이에요. 예. 우리는 이미 이제 진작에 그걸 할 수 있었고 예. 요격은 우리가 패트리어트 팩3 미사일을 8개 포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게 이제 사거리가 한 25km 되는데 최근에 한 40km까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고요. 예. 현재로서는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서 우리 대한민국 전역을 탄도미사일로부터 방어할 수는 없고 수도권 일부 그리고 주요 공군기지 예, 이 예. 정도만 방어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웃긴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군대에서 그 북한이 그 미사일 시험 같은 거 하면 네. 계속 뭐 진돗개 발령되고 훈련 나가고 그랬거든요. 군대 있을 때. 예. 이제 좀 미사일이 주권이 좀 회복되면 네. 저 우리 군도 좀 뭐랄까요. 어깨에 힘 좀 들어가서 해볼 테면 해봐라 이럴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이제 사실은 그 800km 상황이 되면서 예. 북한은 어차피 우리가 800km 되면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아, 예. 네, 그래서 2007년도에 사실은 그 방금 말씀하신 어깨 힘들어하는 건 이미 끝났고 예. 이제 이렇게 되면 아. 주변국 즉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어깨 힘이 들어가죠.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예. 800km로 제한을 했던 이유는 예. 중국과 일본 때문이었어요. 우리는 주변국들. 모든 것이 예. 북한에 대한 군사적 그 대비 태세를 이루어왔는데 예.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강대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중국은 예를 들어서 상하이에서부터 저 해룡강성, 흑룡강성 끝까지 해서 예. 한 600기 정도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배치를 해놓고 있어요. 예. 그럼 단거리 탄도미사일 한반도 외에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죠. 예. 오직 우리 대한민국을 때리기 위해서 600기 정도의 탄도미사일을 배치를 해놓고 있는 게 중국인데 예. 그러면 우리는 중국에 대해서 어떤 억제를 가지고 있냐? 없었죠. 그래서 강화도에서 예. 그리고 우리 영토의 최서단이라고 할 수 있는 본토의 예. 백령도 빼고요. 강화도에서 베이징까지 900km입니다. 예. 그리고 포항에서 도쿄까지 920km예요. 예. 그래서 800km로 제한을 하면 대한민국은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 일본의 수도인 도쿄를 때릴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해서 800km로 설정이 된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해제가 됐으니까 이제 우리도 베이징, 도쿄를 마음만 먹으면 예. 그럴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마음만 먹으면 타격할 수 있는 있다. 예.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에 예. 결국 이제 군사력은 외교력의 마지막 수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이 주변국에 대해서 어깨 힘이 좀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러면 두 가지 좀 동시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주변국들의 반발은 없을지 여부하고 우리야 뭐 자주 국방을 회복했다 이렇게 하지만 미사일 주권을 회복했다라고 얘기하지만 네. 일본, 러시아, 중국의 반발은 없을지 여부하고 네. 미국이 미사일 제한을 해제한 이유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 아니냐 이런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두 가지에 대한 좀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지금 그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국은 반발을 했어요. 우려한다. 아, 예. 라고 반발을 했고 그리고 일본은 아마도 우리 문재인 대통령 방미 전에 스가 일본 총리가 미국에 먼저 갔지 않습니까? 예. 그때 아마도 양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특별한 반응이 없고 예. 또 일단 뭐 그 일본은 우리의 적국이 아니고 과거사 예. 문제가 있긴 하지만 현재 정치적으로는 우방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이 자신들을 때린다. 이거는 뭐 사실은 상상하기 좀 힘들죠. 예. 그래서 이제 어떤 정치적인 그 구도상 우리의 그 적진에 있는 중국은 당연히 반발을 했고 예. 그래서 이번 그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을 보면 계속 인도태평양 정책 이런 말이 나와요. 예. 결국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핵심은 이 한국을 대중국 포위 전략에 얼마나 확실하게 가입시키냐. 이게 이제 미국의 포석이었고 그 포석 중에 하나가 그 한국이 이제 그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는 예. 그런 능력을 줌으로써 그게 이제 중국에게 좀 긴장감을 주고 또 혹시 한국 정부가 정말로 이 쿼드라든지 또 경제번영 네트워크인 EPN 이런 것을 미국과 전폭적으로 협력을 한다면 미국으로서는 엄청난 이제 상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긴장을 했고 반발을 합니다. 예. 4903번님께서는 자국의 국방력을 강화한다는데 주변국 반발 눈치 보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번 미사일 주권 가져온 것은 잘했습니다라고 평가하셨는데 네. 군사 전문가 입장에서 보기에는 이번에 우리 정부가 잘한 겁니까? 엄청 잘한 거죠. 예. 정말
염원이었습니다. 예, 이거는 역대 정부 어느 정부 할 것 없이 이루고 싶은 염원이었고, 예. 이제 이걸 이루었고, 이제 저는 두 번째로 바람이 있다면, 예. 한미 원자력 지침을 이제 또 종료했으면 좋겠다. 한미 원자력 지침이요. 그렇죠. 예. 그 한미 원자력 협정을 종료를 하면 사실 그 일본은 그 폐기물을 재처리를 해요. 예. 그래서 일본은 뭐 어마어마하게 플루토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데 물론 예. 우리가 핵 개발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그 핵 폐기물이 너무 많이 쌓여서 지금 더 이상 방패장에 들어갈 수도 없지 않습니까? 예. 그걸 한미 원자력 협정 해결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계속 농축해서 그 연료를 재가동할 수가 있거든요. 예. 우리는 그 핵 개발에 대한 의심 때문에 예. 그 핵 연료를 한 번만 쓰고 나면은 다 그냥 폐기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걸 계속 쓰면 계속 쓸 수가 있거든요. 예, 그게 예. 이제 농축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자꾸 농축해서 이제 핵무기 만들까봐 그러는 건데 예. 우리도 그동안 이제 아주 도덕적인 면 많이 보여줬으니까 그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마음만 먹으면은 2달이면 핵무기 개발한다. 예. 라고 하는 게 플루토늄을 그만큼 갖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군요. 우리는 그게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제가 핵무기 가지자는 게 아니고 예. 어쨌든 그러한 제재가 우리 국가 전략적으로 이제 미사일 지침 해결했으니까 예. 그다음 이 국가 전략적인 목표를 원자력 협정 해제하는 쪽으로 예. 집중을 하면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할 얘기가 많은데 뭐 우주 이야기도 해봐야 되고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전에 그 현무 이야기 하시긴 했는데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미사일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하거든요. 뭐 소문에 의하면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이 미사일 현무포. 예. 어떻습니까 모습이? 현무포 같은 경우는 현무포. 벙커버스터 탄도 미사일인데 예. 탄도 미사일이 벙커버스터 잘 없어요. 이제 벙커버스터라는 것은 벽을 뚫고 또는 지하를 뚫고 들어가는 건데 예. 탄도 미사일이 워낙 이제 내리꽂히는 속도가 빠르니까 예. 이 그 파괴력은 그 속도와 또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2톤의 엄청난 무게 그리고 예. 마하 10이 넘는 빠른 속도 예. 이게 가미가 돼서 아주 깊은 곳을 뚫고 들어가서 그 내부에서 터지는 현무포가 있고 지하를 뚫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터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북한 같은 경우는 갱도시설, 지하시설이 많이 있죠. 예. 그래서 우리 한국군은 이제 벙커버스터 즉 지하시설을 파괴해서 내부에서 터지는 그 무기체계에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예,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 그 단거리 미사일 중에 KT즘이라고 있는데 예. 북한의 그 장사등포 동굴 그걸 깨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거는 탄두가 열압력탄이라고 있거든요. 예. 국제적으로 너무 잔인하다고 쓰지 말자고 하는 건데 우리는 뭐 그냥 북한도 쓰니까 우리도 쓰고 있어요. 예. 아무튼 그 열압력탄이 정말 뭐 제가 좀 설명드리기 너무 곤란할 정도로 위력이 엄청 강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핵 개발 국가들이 자기네들은 절대 무기인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예. 자기네들 위협할 수 있는 무기는 가지지 말자. 그게 이제 명분이 잔인하니까 하지 말자는 건데 무기가 뭐 잔인하고 안 잔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너무 강하니까 이제 하지 말자는 건 핵은 아닌데. 예. 그래서 그런 탄두를 가진 KT즘도 있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사거리가 모든 것이 이제 해제됐으니까 예. 그 열압력탄 탄두 넣으면 뭐 주변국도 사실은 뭐 굉장히 긴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짧게만 여쭤보겠습니다. 세계 미사일들하고 비교했을 때 현무포 수준은 어떻습니까? 저는 뭐 냉정하게 이야기해서 예. 사실은 뭐 이 탄도 미사일을 직접적으로 생산하는 국가들의 수준 전체를 다 봤을 때는 예. 중간 이하다. 그렇게 보고요. 굉장히 냉철하십니다. 왜냐하면 뭐 아직 사거리가 짧고 예. 우리는 우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이런 재돌입 그리고 궤도에 올려서 장거리 탄도 비행을 하는 그 궤도에 올리는 과정 뭐 이런 것들을 아직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예. 뭐 우리 국산 최고예요라고 하면 정말 기분 좋겠지만 예. 아직 사실은 갈 길은 멉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렇지만 그동안 축적해놓은 게 많기 때문에 빨리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신인균 자주국방 네트워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본격 문자창 CPR 프로젝트 슬라생 오늘의 상식 퀴즈. 당신은 오늘 어제보다 더 똑똑해집니다. 퀴즈 듣고 정답하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답 맞추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 상품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퀴즈 잘 듣고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나갑니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붙는 명칭으로 1983년 아웅산 테러 이후 연구 개발을 재개해 만들어졌습니다. 사신의 하나로 북쪽을 관장하는 신령을 의미하기도 하는 이 미사일의 명칭은 무엇일까요?
1번 현무, 2번 순무, 3번 한무 선생님, 4번 김수한무 두루미와 거북이 삼천갑자 동방삭. 정말 보기 너무하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과 유튜브 댓글창을 통해서도 참여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자 중에 추첨을 통해서 선물 드리는데요. 선물 정말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유튜브 2,000분 넘게 함께하고 계신데요. 선물, 정직한 건강식품 전문점 백사라이프에서 활력소 치명 청심단 3천 선물 세트와 로얄 아르간 커넬오일 선물 세트, 영화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 애니메이션을 무제한 감상할 수 있는 왓챠에서 프리미엄 1개월 이용권, 요리하는 천하장사 박강덕의 감칠맛 나는 국물 해물 뒷보리 다시팩, 88년 전통의 이탈리아 명품 커피 일리커피에서 프리미엄 스틱 원두커피 세트, 해썹 인증받은 7분 밀키트 1000명 시식평가단이 만든 은근 떡볶이에서 떡볶이 키트 3팩, 착한 세제를 만드는 소다스쿨에서 베이킹소다 선물 세트, 익산 함나 베델 목장에서 직접 짠 신선한 원유로 정직하게 만든 목장형 플레인 수제 요거트 착한 요구르트를,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채소를 사용한 맛있는 한 끼 마곡 테이블에서 2인 식사권을 드립니다. 선물 굉장히 많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생활백서 오늘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가 범죄 예방을 위해서 2023년까지 민간 화장실 1000곳에 안심비상벨과 불법 촬영 차단 시설을 설치합니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에 김혜련 소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민간 화장실에 범죄 예방 시설을 설치하는 여성안심 민간 화장실 사업, 어떤 사업입니까? 네. 여성 안심 민간 화장실 사업은 경기도에서 처음 추진하는 것으로 여성 안심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여성 범죄에 취약한 생활 밀착 지역의 민간 화장실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중 화장실에서 발생한 살인,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강력 범죄가 2015년 대비해서 2019년도 기준으로 140%나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성폭력 범죄의 경우도 4,791건이 발생하였고 유형별로는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 범죄가 2,458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는 안전의 사각지대로 지적된 그 민간 화장실을 경기도와 시군이 실태 조사를 함께 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화장실이 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는 13개 시군이 우선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여성 친화도시 시민 참여단, 그리고 자율방범대, 마을공동체 등 민간이 참여한 조사단을 구성하고 현장 실태 조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청과 협조해서 여성범죄 등급 지도를 활용함으로써 기존 성폭력 발생 지역을 중심으로 범죄에 취약한 상업지구 내 민간 화장실의 실태를 조사하고 환경 개선이 필요한 민간 화장실을 발굴할 예정입니다. 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 질문은 좀 드려보겠습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화장실 환경 개선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어떤 효과가 있겠습니까? 네, 현재 그 공중 화장실에 설치 중인 안심벨 외에 민간 화장실은 특수 형광물질 도포, 안심 거울, 안심 스크린, LED 그림자 조명 설치 등 더 다양하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수 형광물질 도포는 화장실의 신체가 닿는 부분에 형광물질을 도포해서 자외선 특수 랜턴으로 비칠 경우 핑크색으로 발광해서 범인이 식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안심 거울 설치도 하는데요. 화장실 내에 거울을 부착해서 범죄자가 자신의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는 심리를 이용해서 범죄 발생이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안심 스크린이라고 해서 화장실 칸막이를 바닥까지 차단해서 체스 들고 있는 불법 촬영을 예방할 수 있고요. LED 그림자 조명은 화장실 입구 등 바닥의 이미지를 표출해서 주변을 밝히는 역할을 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민간 화장실별로 환경 개선 방법은 경찰과 범죄 예방 환경 설계 전문가 등과 협의해서 더 다양하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도 여성비전센터의 김혜련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11시 정각 2부에서 뵙죠.